테슬라만 해도 2019년 이전에는 아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었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프라이스 얼닝 레이시가 5,000배, 1원을 버는데 주가는 5,000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184배가 올랐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이러한 그 메가 트렌드에 투자를 하려면 좋은 기업에, 메가 트렌드를 이어갈 것 같은 기업에 저희가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은 ETF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ETF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 ETF 중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미래를 바꾸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로 크리스가 얘기를 해줄 거고, 또 투자에 대해서 아주 초보인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다양한 부류가 있기 때문에 매운맛과 순한맛의 중간 정도인 중간맛 정도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메가 트렌드와 그리고 메가 트렌드에 어떤 식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료의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넣어놨는데, 그 중앙에 이제 메타버스 그 기기를 끼고 어떤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메가 트렌드를 제가 그냥 한 장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최소 10년 이상 이어질 장기 트렌드고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인류의 욕망, 그리고 오늘보다 더 편안한 내일을 위해서 그러한 욕망으로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봤을 때 메가 트렌드란 무엇인가를 이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결국에는 메타버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숭이 그림 있는 NFT, Non-Fungible Token이라는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아트를 만들고 그것을 개개인의 양수도 계약서까지 맺어서 자기 것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아트,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수소 배터리, 뭐 여기 옆에 보시면 항공우주, 유전자 편집, 그리고 원격 의료, 그리고 반도체, 희토류 같은 전략 자원,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반려동물 시장 등등, 메가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는 큰 역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저희는 투자 기회를 찾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한 1년 8개월 정도 전에 펀드를 론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ETF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식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도 요즘에는 개인들이 서학개미들 많아서 테슬라도 투자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아마존도 하시는데, 그러한 개별 종목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펀드입니다, ETF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ETF란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해서 펀드는 펀드인데 주식처럼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상장이 되어 있으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파인 같은 직판 앱이나 증권사나 은행에 가서 가입을 하게 되면 오늘 매수 신청을 하더라도 오늘 바로 제가 돈이 필요하면 다시 찾는 데까지 시간이 현금화하는데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ETF 같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으면 오늘 제가 ETF를 하나를 샀는데 오늘 올라서 바로 당일의 시세 차익을 취하고, 그리고 당일에 바로 매도를 하면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틀 후에 현금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금화가 굉장히 용이한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펀드의 장점까지 같이 갖추어 있죠. 결국에는
주식 하나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종목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돼서 예를 들면 아마존이 오늘 올랐는데 테슬라는 떨어지고 월마트는 올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그런 주가 상승과 하락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변동성이 줄어들고 위험 관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ETF에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형성이 되었고, 추가로 더 좋은 거는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펀드 매니저를 자금을 맡기기 때문에 그 운용 보수라는 보수를 투자자가 내게 됩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반적인 ETF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짜여진 종목과 그 비중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그런 노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을 받지 않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글로벌 주식,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 주식과 채권, 원자재,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투자 수단이다. 전문 용어로 비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TF의 유형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특정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뭐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주가 지수 ETF,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있는 반면 그러한 것은 이제 수동적으로 지수만 추종하는 것을 패시브 ETF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액티브하게 펀드를 운용하고 테슬라가 좋을 것 같아서 사고 이런 것들 이렇게 운용하는 ETF도 있는데 이런 거를 액티브 ETF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밖에도 어떠한 뭐 수소 경제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뭐 방위 산업 이런 데 투자하는 테마형 ETF들도 있고, 그다음에 긱스라고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그 섹터를 나눠서 뭐 금융 섹터, 그다음에 전기전자 이런 게 투자하는 섹터형 ETF, 그다음에 나는 주식 하나 뭐 10% 오를 때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더블로 먹겠다. 그런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라고 해서 자기가 산 자금의 2배의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고위험 레버리지 ETF가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에 3배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인버스 혹은 리버스 ETF가 존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곱하기 3배로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투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ETF는 운용사에서 만들고요. 저희 한화 자산운용도 ETF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다는 표현보다는 해외에서는 발행한다, 이슈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가장 큰 해외 운용사는 블랙락인데, 블랙락에서 만든 ETF는 다 보통 이제 모든 ETF는 앞에 브랜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iShares라는, 오른쪽에 보시면 초록색의 iShares라는 게 블랙락이 만든 ETF의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뭐 밴가드는 그냥 밴가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 한화자산운용은 아리랑 ETF라고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은 타이거, 그리고 어, 뭐 글로벌 X라는 또 이제 해외 운용사가 만든 ETF 브랜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ETF들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저희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약하자면 펀드 대비 ETF의 장점이 사실 많고요. ETF가 펀드 대비 안 좋은 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ETF 하나를 투자하는 거는 펀드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많은데, 그 ETF를 여러 개를 또 사가지고 조합을 하는 것이 EMP, ETF Managed Portfolio라는 그런 펀드인데요. 앞으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ETF는 사실 1993년도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인베스코라는 스파이더라는 그런 브랜드의 운용사에서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만들었고요. 지금도 규모는 전 세계 ETF 중에서 최대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가 지수를 추종한다, 이런 말이 있죠. 펀드 매니저보다 원숭이가 주식을 투자를 더 잘한다. 결국에 지나고 봤더니 눈 감고 찍은 게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리서치한 것보다 성과가 낮더라, 이런 말이 있듯이
알파를 내는 것, 결국에는 시장 지수보다 초과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스피 혹은 S&P 500을 그대로 복제해서 추종하는 ETF가 처음에 생겨나게 된 거고요. 그만큼 비용이 낮고, 그래서 그냥 따라가겠다. 난 모르겠고 S&P 500에 그냥 묻어두겠다. 이러한 출시 배경이 ETF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액티브 ETF가 등장했죠. 결국에는 잘 아시겠지만 서학개미들의 거의 유명한 캐시 우드라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대표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알파를 낼 수 있다.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유전자 편집 기술 관련된 박사, 뭐 아니면은 뭐 특정 뭐 IT 테크놀로지에서 그 분야의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리서치를 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그걸 ETF로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런 대표적인 아크 인베스트먼트고요. 거기서 만든 ETF들을 액티브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알파를 낼 수 있다. 베타라는 결국에는 시장 수익률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액티브 ETF가 등장을 했고, 사실은 지금 아직도 패시브 ETF가 보시면은 전체 90 시장에서 90%가 넘고요. 액티브 ETF는 아직도 좀 비중은 작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뭐 왜 투자해야 되는가는 이미 사실 설명 좀 드렸고, 지금 국내와 글로벌을 봤을 때도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국내 같은 경우에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종목 수만 해도 467개 종목으로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규모도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왜 근데 ETF와 EMP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이냐, ETF로 운용하는 펀드 시장이 왜 이렇게 커진 것이냐 봤을 때는 코로나19 때 시장이 급락하면서 개별 주식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손해를 보고 나서 변동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변동성을 관리를 하고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끝에 찾은 것이 바로 ETF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합해서 만든 펀드가 EMP 펀드인데, 그 시장이 결국에는 급격하게 불과 4년 사이에 펀드 규모가 EMP 펀드 규모가 국내에서만 해도 10배가 늘어났고, 그것도 불과 2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테일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국민연금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우정사업본부, 뭐 공제회 이런 데서도 투자를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사실은 이 ETF 메가 트렌드에 투자해야 되는 사실 가장 큰 이유를 보여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페이지인데요. 저거는 질문을 항상 드리죠.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떠한 투자 근거를 가지고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혹은 ETF를 선정하시느냐라고 여쭙고 싶은데요. 저도 과거에 개인 투자를 대학생 때부터 해봤고, 실패도 해보고, 수익도 내보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했던 주가는 펀더멘탈에 수렴한다. 펀더멘탈이라는 이야기는 기업의 어닝, 즉 이익이죠. 기업의 이익과 EPS 이런 것에 그런 밸류에이션에 결국에는 수렴을 할 것이다. 1년에 1,000억을 버는 회사는 1,000억어치의 주가 상승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올해 1,000억을 벌었는데 내년에 900억을 벌면 10%덜 버는 거니까 주가는 10% 하락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그 밸류에이션 매트릭인데, 어 과거에 지금 한 5년 이상 10년 가까이 동안은 그런 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성공적인 투자가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일례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 불과 7년 전만 해도 7-8년 전에 소위 말하는 그 밸류에이션, 그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평가하는 PER,
price earning ratio가 2200배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회사에서 1원을 버는데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원인데 주가는 22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고, 보통은 밸류에이션이 뭐 몇 배냐 할 때 업종마다 다르지만 뭐 작게는 10배에서 뭐 한 50배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데, 아마존은 과거에 2000배가 넘었고 지금은 한 80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주가는 동종 업계의 경쟁사인 월마트가 10년 동안 1.4배 오를 동안 아마존은 18배가 올랐죠. 이러한 극명한 차이는 기존의 밸류에이션 매트록은 접근할 수 절대 없다.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테슬라가 사실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실제로 수익을 벌어들인 거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단기 순이익을 냈고, 그것도 심지어 전기차를 팔아서가 아니라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탄소 배출권을, 그런 이제 친환경 기업들은 그 권리를 받거든요. 그 권리를 자기네들은 친환경 업체니까 탄소 배출권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른 회사에 돈을 주고 팝니다. 그래서 그런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수익을 냈고, 전기차 판 거는 사실은 몇 년 사이에 판 거지 그전에는 돈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테슬라만 해도 2019년 이전에는 아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었고, 그리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퍼가 프라이스 얼닝 레이시가 5000배, 1원을 버는데 주가는 5000원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지금 주가가 거의 뭐 주당 1000불이 넘었죠. 결국에는 180배, 184배가 올랐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결국에는 이러한 ETF, 이러한 그 메가 트렌드에 투자를 하려면 밸류에이션 매트를 잊어버리고 좋은 기업의 메가 트렌드를 이어갈 것 같은 기업에 저희가 분할 매수로 차근차근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ETF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뭐 설문조사 결과 ETF를 그냥 지수 추종형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테마형 ETF,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ETF, 혹은 특정 섹터, 혹은 특정 팩터, 뭐 모멘텀, 뭐 로우 밸러틸리티, 저변동성, 혹은 뭐 퀄리티, 뭐 이런 식으로 팩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만든 ETF에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자의 응답 비율이 굉장히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미국 상장된 ETF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주식이니까 주식과 같은 상장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거래소마다 성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된 ETF만 해도 지금 개수가 불과 몇 년 사이에 20여 개에서 지금 200여 개가 되었고요. 10배가 넘게 늘었고, 자산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투자자한테 올해 초에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니 앞으로도 이러한 테마형 ETF에 투자를 이어나가겠다. 얼만큼? 글로벌 주식 투자하는 ETF만큼 그렇게 큰 비중을 테마형 ETF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유럽 투자자들은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2, 3년간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두 개를 예시를 들은 건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아크 지노믹 레볼루션 ETF라고 있는데, 어,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하는 테마형 ETF입니다. 그래서 뭐 보유 종목들을 보시면 상위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개별 종목은 텔러독 헬스케어 같은 원격 의료기기 업체, 뭐 이그젝트 사이언스, 뭐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그런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가 이 종목 좋겠다 싶으면 이제 비중을 많이 늘리고, 이 종목이 별로다 하면 비중을 낮추는 그러한 그러한 이제 ETF고요.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작년 12월 중순쯤에 디파이낸스라는 운용사에서 발행한 ETF인데, NFT에 투자하는 ETF죠. 그래서 NFT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거 NFT는 뭐 지난번에 제가 메가 트렌드 설명드렸을 때도 아시겠지만 NFT라는 그런 디지털 아트가
굉장히 그 거래 규모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걸 왜 사지?'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그렇게 붐업되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 초에 어 그 경매 크리스티라는 오프라인 경매 시장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경매 시장인데 보통 인제 실물 예술품을 거래하는 로 유명한 곳인데 어 디지털 아트인 저 5000일 5000일 그러니까 The First 5000 Days라는 그 작품이 785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술 역사상 세 번째로 비싼 고가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저거에 대해서 785억 원이라는 밸류를 부여한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어 '왜 저기에 투자할까?' 마치 비트코인의 과거에 비트코인이 뭐 몇 센트 했을 때 피자 바꿔 먹고 했던 때처럼 지금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톡 보시면 알겠지만 어 들어가서 전체 서비스 보기 하면 클립이라는 지갑이 있고요. 그 지갑 안에서 지금 하정우가 그린 작품부터 여러 작가들이 매주 작품을 NFT로 발행을 해서 출시를 하고 그것을 저희가 경매로 입찰해서 살 수 있고 가격도 뭐 10만 원부터 뭐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고 그거를 개인끼리 또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제가 좀 감히 예상하건대 절반 이상은 거래를 해 보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야기는 시장이 굉장히 초입 얼리 스테이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시장은 어 작년 3 분기 대비 4 분기의 거래량만 해도 어 10 배가 증가하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카카오 클립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라는 그런 거래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산에 저희가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ETF의 장점이 하나가 사실 더 있는데 이게 상당히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용어가 어렵지 사실 개념이 어렵지 않습니다. 리밸런싱이라는 효과가 있는데요. 리밸런싱이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는 ETF인데 추종하는 ETF인데 어 S&P 500 구성 종목과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S&P 500의 그 지수조차도 정기 지수 구성 종목 교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 개월에 한 번 혹은 1 년에 한 번 딱 날짜를 정해 놓고 자 우리가 지금 테슬라가 비중이 제일 높고 그다음은 아마존인데 테슬라 10% 아마존 8% 이렇게 짜 놨는데 테슬라가 더 많이 오르고 아마존은 좀 떨어지고 하면은 그 비중이 500개 안에서 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비중이 틀어지게 되면은 원래 의도했던 그 S&P 500 구성 종목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냥 "우리 키 맞추기 해 주자." 오른 10%에서 12%로 주가가 오른 애는 다시 10%로 낮춰 주고 그다음에 8%에서 뭐 10% 올라간 아 내 5%로 내려간 애들은 3%만큼을 다시 조정해 줘 가지고 원래 의도했던 지수의 그 비중 구성 종목의 비중만큼을 조정해 주자는 게 리밸런싱이고요. 그 리밸런싱은 결국에는 어떠한 효과를 내냐면 어 오른 주식은 자동으로 이익 실현을 하게 팔아 버리는 거고 하락한 종목은 물타기 소위 그때 더 사면서 평균 단가를 오히려 낮춰 주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10 년이 지나고 봤더니 어 그냥 자연스럽게 ETF만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리밸런싱 효과 때문에 그냥 지수보다도 돈을 더 버는 거죠. S&P 500의 상승률 10 년보다 ETF를 통해서 리밸런싱을 한 수익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는 굉장히 강력한 투자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EMP 펀드라고 인제 소개를 드리는데 EMP 펀드란 ETF Managed Portfolio입니다. 그래서 ETF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이거는 인제
블랙락, 아이쉐어스에서 많이 쓰이는 자료인데요. ETF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어, 펀드를 만들겠다. 빌딩 블록이라고 해서 이제 마치 블록 쌓기처럼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는 ETF, 글로벌 채권에 투자하는 ETF, 이머징 주식에 투자하고 선진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를 조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투자 전략을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자산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주식, 글로벌 채권, 커머더티, 그 다음에 대체 자산, 여러 가지 자산을 조합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투자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제 펀드의 예시인데요. 포트폴리오 예시죠. 실제로 제가 운용하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 내역입니다. 그래서 3월 기준이라서 한 달 전 자료는 저희가 투자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이제 38개가 들어있죠. 근데 38개의 종목들이 어, 가장 많이 편입하고 있는 순서대로 이제 쭉 나열을 한 건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테마라고 저희는 정의를 내렸고 그리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네이키드 롱이라는 거는 그냥 주식이 오르면 좋은 종목 보통은 그렇죠.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밑에 월 해지라고 해서 전쟁 위험을 해지하는 그러한 ETF 같은 경우에는 ITA 그 지금 순서로 보면은 어 21번 종목이 ITA US, iShares US Aerospace and Defense ETF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고 하면은 방위 산업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다른 거 떨어질 때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한 거는 요즘에 다 인플레이션이 화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7%, 8% 올라간다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빠지지 않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 혹은 ETF를 이렇게 저희가 어, 구분을 해서 이제 성과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분산을 투자했는데 그럼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냥 주식이 오르는 거에 투자한 네이키드 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달에 기여를 제일 많이 했구나 성과에. 그리고 전쟁 해지는 생각보다 오히려 마이너스를 냈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펀드 성과를 돌이켜보고 한번 문제점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저희가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거는 변동성 관리인데 저기 차트 그 표에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된 컬럼 보면 변동성인데요. 1년 동안의 평균 변동성이란 얘기는 어, 변동성은 이제 그 투자에 있어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은 그냥 영어로 하면 danger죠. 사람들이 그냥 위험해 했을 때 so danger 하는데 danger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이란 risk는 volatility 결국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뭐냐? 통계학적으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 1년 수익이 만약에 주가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진폭을 말하는 거고요. 평균으로부터 그 진폭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는 게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만약에 여기 보시면 뭐 15다라는 얘기는 15%고요. 평균으로부터 이 ETF 혹은 개별 주식의 1년 평균 주가에서 위로 15%, 아래로 15%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폭이 클수록 위험이 높고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로는 좀 리스크가 큰 그런 자산이라고 보면 되고 그만큼 투자 기대 수익도 높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변동성은 최대한 적게 가지고 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게 좋겠죠. 10이라는 변동성을 저희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되 20이라는 수익을 냈다면 어, 리스크 대비 수익이 2배인 거죠. 아주 좋은 투자인 거죠. 근데 반대로 어, 반대는 이제 반대인 거고 만약에 A라는 펀드, 미래에셋의 A라는 펀드가 1년에 20%의 수익을 냈고 한화 글로벌 메가트렌드 펀드가 1년에 똑같이 20%를 냈습니다.
같은 수익률을 1년 동안 냈다고 둘 다 좋은 펀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동성을 보셔야죠.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졌는가. 한화 메가트렌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는 10이라는 리스크를 지고 20을 수익을 냈는데 미래에셋은 좀 더 베팅하고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15라는 리스크를 지고 20을 냈으면 당연히 리스크를 조금 지고 큰 성과를 낸 게 좋은 펀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다른 펀드를 운용했을 때도 위험 대비 수익이 높은 펀드가 좋은 펀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펀드를 셀렉션을 했었고, 펀드 소개는 펀드와 ETF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EMP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ETF를 압니다. 워낙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또 투자를 펀드 투자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서서 우리 크리스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내가 사고 싶을 때 당장 사고 팔고 싶을 때 당장 팔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아, 펀드를 살 때도 팔 때도 시간이 좀 소요되죠. 펀드 따라서 좀 다르지만 MF 같이 T 플러스 1일도 있지만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길면 막 10일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 좀 편하게 당장 사고 싶을 때 사고 당장 팔 수 없어? 라고 해서 펀드를 우리가 상장시킨 것이 이제 ETF인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ETF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근데 ET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뭐 원자재가 됐든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통상 분산 투자가 되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투자 방법이 이제 ETF를 사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과거에는 이제 지수를 많이 샀어요. 지수 ETF들. 네, 최근에는 다양한 테마형 액티브 ETF들도 나와서 투자에 대한 정말 훌륭한 솔루션이 되고 있죠. 93학번입니다. 1993년. 그러니까 뭐꽤 올해 21년, 올해가 21년이니까 채 30년이 안 됐는데,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다양한 상품들, 또 다양한 전략들이 나왔고, 우리 크리스가 얘기해 준 대로 ETF만 모아서 운영하는, 그래서 ETF 매니지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EMP 펀드, EMP, 중요하죠. 크리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